신재민 전 사무관 자살기도 소식이 충격입니다. 신재민 님의 마음 고통이 우리 국민의 고통입니다. 집권 여당의 정치권들은 모렴치하게도 그토록 장려했던 내부 고발자를 이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의 각성과 분노만이 그 무도한 정치 몰입애들을 징벌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여러 차례 자살 기도하는 과정에 마음의 고통을 그나마 같이 해보고자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잘한 것 같아요. 덕인 유서는 제 신림 집에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면 친구가 유서 올려줄 거예요. 모텔에서 쓴 이 유서도 어떻게는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서에 추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어요. 충분히 제가 지적한 여전히 지속되는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 일을 오래 쉬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전 원래 항상 웃었어요. 울 때도 웃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살 이렇게 많이 안 쪘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 지경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2.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죽어서 아쉽네요. 살이 너무너무 많이 쪘어요. 일하지 않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졌나 봐요. 어차피 폭로할 거라면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됐었는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 거라는 부채의식. 퇴사하고 6개월 동안은 정말 폐인,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맨날 쓰레기처럼 술만 마시고 있는 돈으로 양주 마셔야 되고 양주는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돈도 원 없이 썼고요.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 회사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강사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은 맺었었지만 도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들 아무 일도 아니라 하는데 GDP 대비 채무 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 부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 최고 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 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원칙상 행정부 서열 3위입니다. 이자 발생 문제. 그 이자는 오직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이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통한 회계 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 확보는 법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 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행하면 시장 기대에 역행하는 거였어요. 교수님, 민간기업 CEO 인사 개입하는 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요? 그러면 왜 당시 우리 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만약 정말 이 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 사무관 카톡 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서울신문 사장 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 보도까지 되었는 건인데요. 그래요. 제가 부족하다고 틀렸다고 해요. 만약 그래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 방지 이야기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제대로 침착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 목매 죽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10초면 의식을 잃는다고 했는데 벌써 집에서 몇 번을 실패하고 왔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하. 뭐 제 집에서야 제대로 목매달 곳이 없어서 손잡이나 옷걸이 등으로 죽으려 했으니 당연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왕관기에 매달리면 죽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 유서도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마치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 담당해 주신다는 분도 민변인 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저는 재수가 없네요. 이번엔 정말 다 죽었는데 줄이 내려오면서 살았네요. 진짜 죽기도 너무 힘들다. 다 죽었었는데. 한 번 죽기 직전까지 갔더니 다시 죽는 게 너무 힘들다. 매듭이 약해서 기절까지는 되었는데 전선 매듭이 내려와 죽지 못하고 살아버렸다. 왜 죽으려 하는 건가? 사실관계를 더 밝히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 아무리 공약이건 정의건 말을 해봤자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닐까? 박성동 국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했습니다.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 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혜 누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운나회 분들 정말 감사해요. 연락도 없이 잠수 타다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도와주셔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었다. 부족한 것 같다. 어느 기자님 말처럼 몇몇 분의 생계가 나로 인해 위협받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공익이고 정의라 해도 내가 죽어야 저울에 추가 맞는 것 같다.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씩 시스템이 더 개선되길 바랄 뿐이다. 지금 오전 9시 57분 들어왔을 때가 새벽 3시 정도였는데 아까 새벽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실패했을 때 자국이 남은 목이 아직 아프다. 그래도 자국도 금방 없어진다. 목을 메어 봤을 때 기절까지 크게 아프지도 않더라. 경동맥이 짓눌리는 포인트인 것 같다. 퇴실이 2시라 한다. 2시간만 더 자자. 그리고 12시에 가야 하겠다. 10시 30분이다. 매듭을 에반스 매듭으로 바꿨다. 이젠 아까 전 같은 불상사는 없을 거다. 기절했다.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사실 별거 아니었다. 서울신문 청와대 개입한 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사건이다. KTNG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걸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대응 방지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적자성 국채는 내가 겪은 일이 맞다. 들은 일, 본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다. 내 귀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다. 페이퍼 다 있었지만 폰을 버렸다. 한강에서 폰을 버리고 뛰어들려 했을 때 너무 추워 못 뛰어들었는데 버릴 땐 죽을 생각이고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싶었는데도 또 죽을 생각하니 버리지 말고 언론에 죽어갈 걸 싶긴 하다. 양화대교에서 투신하려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을 땐 목매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목매미 기절까지 했다가 또 실패하니 너무 무섭다. 더 살고 싶긴 하다. 모두 행복하길.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내 진정성이 의심받는 게 싫어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 눈물이 나서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 것 절대 아니다. 내 집에 일부러 동영상 찍어두었다. 내 손으로 죽는 거 보이려고. 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 싶지 않다. 인터넷에 내가 했던 실수들이 있다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면적인 인간이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정말 그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이젠 진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했습니다. 운당의 친구들이 코파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성향이 어떻고 가래. 고려대 동문들이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지지를 받고 싶었나 봐요. 치밀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전 그냥 조기용 차관본인과의 카톡 서울신문 건은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 KTNG는 제가 공개한 문건과 직접 비를 했던 제 목소리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에반스 매듭, 교수형 매듭, 이제 정말 갈게요. 저는 정말 어린 애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 어디에도 순수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다음 생엔 잘생기고 키 크게 태어날게요. 저희 부모님 욕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제가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신재민님의 유서를 읽으면서 정말 목이 맵니다.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옳은 일 한번 하기도 일이 어렵나요? 아니,
불가능하고 무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신재민 편에 서줄 변호사가 그리도 없는 무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이다, 사람이다, 생소만 하는 정권이지만 그래도 꽃다운 나이 32세 행정고시 합격자 인재를 지켜줘야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의 몰염치에 무엇을 기대하리요? 신재민님 정말 미안합니다. 나 같은 비겁한 국민이 많아서입니다. 당신을 영웅이다 칭송하고 박수치는 것도 비겁한 일입니다. 모든 게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민주화 탈행에 결국은 패거리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 저 같은 바보 같은 어른들 책임입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요. 견디어내세요.